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쌤 조성선입니다. 오늘은 가정교육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으로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궁다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남궁다라 교수님은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이시고 한국도덕교육연구회장님이셨던 남궁다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있는 남궁다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떠한 인성교육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보다는 인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성교육할 때 그 기초에 대한 수립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준비한 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성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해서 인간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과 품격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가 있겠고, 또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 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품격이라는 말은 인간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마음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됨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성의 개념을 이처럼 마음의 바탕과 인간됨 또는 사람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의 교육과 인간됨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해서 저는 인성교육의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마음의 바탕과 관련된 마음의 발달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정서교육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 인간됨을 위한 교육은 결국은 인간답게 하는 인간교육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치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치교육적 측면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의 그러한 다른 존재들의 삶과 비교해서 인간만이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처럼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에 의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먼저 방금 말씀드린 그 인성의 개념에 기초해서 좀 더 인성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인성은 한편으로는 마음의 바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은 마음의 바탕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바탕은 지, 정, 의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알을 말하는 것이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의는 우리가 속으로 어떠한 다짐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 마음의 발달을 위한 인성교육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정의의 이 세 가지 마음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의 인성의 개념은 사람됨 또는 인간다움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성이라는 말의 구성 요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선은 그 마음의 발달에 기초해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보다 바람직한 인간됨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정의의 조화로운 발달, 통합된 발달, 이러한 의미에서 지정의의 조화로운 마음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그 인간다움, 인간됨이라고 하는 인성교육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됨을 위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성교육에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한 그 인성교육에서 인간됨을 위한 교육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인성교육은 마음의 발달과 관련해서 이 지정의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또 가정의 부모님들이나 또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도 인성교육은 이 마음의 발달과 관련해서 주로 정과 의가 중심이 된 인성교육 또는 마음의 교육 또는 심성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마음의 바탕을 지정의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면은 역시 인성교육의 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서교육으로서 이러한 마음의 교육도 지의 요소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인성교육이 최근에 그 대두하게 된 배경 같은 것을 교육적인 맥락이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우리는 적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교육 본래의 인간 교육, 즉 지정의 또는 지독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는 인간 교육, 즉 전인으로서의 인간 교육에 그 실패했다고 우리가 그 판단하고 있기에 또는 평가하고 있기에 그 인성교육을 보다도 강조하게 된 사회적인 또는 교육적인 맥락이나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인성교육에서 그 마음의 발달과 관련해서 그 정과 의가
보다도 강조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른바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마음의 발달을 위한 교육을 할 때에 일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정과 의가 중심이 된 인성교육을, 마음의 교육을 또는 정서교육을 한다면 이는 전체로서의 인간교육, 즉 전인교육이 과거에 질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한 것처럼 또 다른 그 실패가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성교육에서 마음의 발달을 위한 인성교육에서도 또는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에 있어서 지정의의 조화로운 발달, 통합된 발달을 우리가 인성교육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그 인성교육을 정서교육적 차원에서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의 발달을 위한 인성교육을 그 정서교육의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또한 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그 감정과는 구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에는 어떤 신념도 있고 또는 대상이나 어떤 목표 지향적인 요소도 정서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 마음의 발달로서의 인성교육을 정서교육으로 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정서교육 또는 감성교육을 한다고 할 때에도 이 정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이른바 인지적인 요소도 이 정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에서 인간됨을 위한 바탕으로서 기초로서 전제가 되는 이 정서교육 차원에서의 그 지정의의 조화로운 발달에서 이 지가 배제되지 않아야 우리는 원만한 전인으로서의 인간교육이 될 수 있고 저는 이러한 입장에서 인성교육을 마음의 발달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정서교육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인간됨, 이제 그 인성이 그 마음의 바탕과 품격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른 한 가지 요소인 품격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품격을 인간됨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간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인간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인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인간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앞서서 이 인간다움 또는 인간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까와 관련해서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에서 편의상 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교육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치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삶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 삶의 모습 그 자체 예선은 어렵긴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개념적으로 개인과 사회를 구별할 수 있듯이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교육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치교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인성교육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그 가치교육을 함으로써
인간 되게 한다든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자아의 실현과 인간의 삶의 관계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전공을 선택하거나 종교를 선택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작용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개인의 삶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중요한 가치,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아실현의 개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한번 그 용어 자체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아실현은 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또는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뭐 얼굴이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나타내는 것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거나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것이 곧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것이 자아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는 자아실현을 실현이라는 말을 이룬다 또는 성취한다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이룬다 또는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룬다거나 어떠한 목표를 성취한다는 말로 풀이 가능하고 이러한 것 역시 결국은 자기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자아실현의 개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질이나 능력을 가능한 최대로 발휘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도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축구의 소질이 또는 재능이 있다고 발견했거나 인식해서 열심히 그 사람이 축구를 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러한 것도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개념은 뭐 세계적으로 훌륭한 어떤 축구 선수가 되는 것만을 또는 어떤 뭐 훌륭한 과학자라든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고도의 성취를 이룬 그러한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아실현의 개념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이러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간다운 모습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아실현을 위한 인성교육을 가치교육의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것이 인성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성교육의 3가지 구성 요소 중에 나머지 한 가지를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도덕적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개념을 기능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동생활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는 도덕을 삶의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도덕을 공동생활의 원리나 또는 삶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 욕구가 발생하면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를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의 욕구는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또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도덕입니다. 우리가 그 도덕의 개념을 바른 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또는 공정성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도덕이기 때문에 도덕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도덕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성교육에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더불어 살기 위한 인성교육으로 도덕교육이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비교적 기초적인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1분 동안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저는 인성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마음과 품격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인성교육은 마음의 발달을 위한 인성교육을 해야 하고 품격, 즉 사람됨을 위한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데 먼저 마음의 발달을 위한 지정의 조화로운 인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정의 조화로운 발달은 인간됨의 기초와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는 인간됨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서 가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가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실현과 관련해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귀중한 시간에 여러 분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